자, 입체 도형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우리가 한 2주 동안 학습을 했는데요. 자, 입체 도형의 겉넓이와 부피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치고 나면 기둥과 뿔과 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둥과 뿔의 겉넓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둥과 뿔의 겉넓이는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로 구할 수 있었다. 자, 그럼 먼저 밑넓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둥의 밑넓이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각각 한 개씩, 즉 밑면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뿔의 밑면은 한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기둥과 뿔의 밑면의 개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밑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면의 모양을 살펴보아야겠죠? 먼저 기둥의 밑면을 살펴보면 자, N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N각형이 될 테고 원기둥은 원의 모양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뿔의 밑면의 모양도 보도록 할게요. N각뿔 같은 경우에는 N각형의 모양일 테고 원뿔의 밑면은 원이 된다. 자, 그래서 밑넓이를 구할 때는 각각 주어진 밑면의 모양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기둥과 뿔의 겉넓이에서 밑넓이를 살펴봤으니까 이번에 옆넓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옆넓이 같은 경우에는 옆면의 모양이 가장 중요한데요. 옆면의 모양을 알기 위해서는 전개도를 그려보면 된다. 자, 전개도를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기둥과 뿔의 전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기둥을 먼저 살펴보면 기둥의 옆면의 모양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뿔의 옆면의 모양을 보도록 할게요. 뿔의 옆면의 모양은 각뿔과 원뿔의 모양이 다른데요. 각뿔 같은 경우에는 옆면의 모양이 삼각형이 되고 원뿔의 옆면의 모양은 부채꼴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둥의 옆면의 모양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였어요. 자, 그러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옆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고 했었다. 자,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기둥의 높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밑면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기둥의 높이를 하게 되면 옆넓이가 구해진다. 자, 뿔도 보도록 할게요. 각뿔 같은 경우에는 옆면의 모양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이다. 자, 그 다음에 원뿔의 옆면의 모양이 중요했죠? 원뿔의 옆면의 모양은 부채꼴 모양인데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원과 부채꼴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가 된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원뿔의 옆면의 모양이 부채꼴이라는 거, 그리고 그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넓이와 옆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학습했는데요.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 즉 기둥과 뿔의 겉넓이는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둥의 겉넓이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에서 주어진 기둥은 밑면의 모양이 사다리꼴인 사각기둥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기둥의 겉넓이는 밑면이 위아래 각각 한 개 있기 때문에 총 2개가 된다.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2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둥의 겉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밑넓이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준 게 사다리꼴의 넓이였다. 그래서 밑넓이는 5cm 더하기 8cm
거기에 곱하기 4cm 곱하기 2분의 1이 된다. 자, 5cm와 8cm의 합에 가로가 쳐져 있는 이유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의 계산을 먼저 해준 후에 곱하기 높이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cm 더하기 8cm를 하게 되면 13cm가 되겠죠? 그래서 13cm 곱하기 4cm 곱하기 2분의 1이 됩니다. 자, 지금 단위가 계속 적혀져 있는데요. 단위를 잘 보셔야 합니다. 5cm 더하기 8cm 할 때는 그대로 13cm가 되는 겁니다. 5cm 더하기 8cm 그랬을 때는 그냥 그대로 13cm가 된다. 자, 그 다음에 13cm 곱하기 4cm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13cm 곱하기 4cm를 할 때는 13 곱하기 4를 해주지만 마찬가지로 단위도 곱하기가 돼서 cm 곱하기 cm가 돼서 제곱 cm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2 제곱 cm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51을? 그러면 26 제곱 cm가 기둥의 밑넓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넓이를 구했으니 옆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기둥의 옆넓이 같은 경우에는 직사각형 모양이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았다. 자, 지금 밑면은 사다리꼴이고 사다리꼴의 둘레의 길이는 4cm 더하기 5cm 더하기 5cm 더하기 8cm가 될 거다. 그리고 세로는 기둥의 높이였는데 지금 기둥의 높이는 10cm가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옆넓이는 4cm 더하기 5cm 더하기 5cm 더하기 8cm 곱하기 10cm가 되는 것이다. 자, 마찬가지로 둘레의 길이를 다 더해준 다음에 높이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를 모두 가로를 쳐서 더해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둘레의 길이를 먼저 정리를 해주면 22cm가 되고 곱하기 10cm가 된다. 자, 더할 때는 단위가 바뀌지 않는다. 단위는 그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22cm 곱하기 10cm가 된다. 자,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 22 곱하기 10이 되지만 단위도 곱하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220 제곱cm가 된다. 자, 그러면 밑넓이와 옆넓이를 다 구했기 때문에 기둥의 겉넓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둥의 겉넓이는 밑넓이 곱하기 2 곱하기 2 잊으시면 안 돼요. 플러스 옆넓이 220 제곱cm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272 제곱cm가 기둥의 겉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기둥의 겉넓이의 단위는 제곱cm가 된다. 자, 단위는 아주 중요하니까 생략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앞에서 개념 설명할 때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단위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면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 건지 어떤 걸 풀라는 건지 모르는 경우에는 이 단위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이게 넓이인가? 부피인가? 길인가? 모를 때는 단위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길이인 경우에는 센티미터 또는 미터, 킬로미터가 될 테고 넓이인 경우에는 제곱 센티미터,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연습 문제의 뿔의 겉넓이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뿔의 겉넓이 같은 경우에는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가 된다. 자, 뿔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하나이기 때문에 밑넓이 곱하기 2를 해주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기둥의 겉넓이와 뿔의 겉넓이 구하는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밑넓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밑면의 모양은 원이기 때문에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된다. 지금 원의 반지름은 5cm이기 때문에 밑넓이는 파이 곱하기 5cm 곱하기 5cm가 된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파이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해주는 것도 맞지만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 즉 단위 곱하기 단위도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25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옆넓이 보도록 할게요. 뿔의 옆면의 모양은 부채꼴이었다.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였다.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원뿔의 모선의 길이와 같았다. 즉 13cm가 되겠죠. 그리고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지금 밑면은 원이기 때문에 원주와 같겠죠. 원주는 2파이 r이다. 그래서 r에다가 5를 대입해주면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5가 되겠죠. 자, 옆넓이를 정리해서 적어주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인 13cm 곱하기 원주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5cm가 된다. 자, 그러면 먼저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5cm 우리가 가로친 부분부터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해결을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13cm 곱하기 10파이 cm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10파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를 해서 단위를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2분의 1에서 2와 10파이의 10이 약분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면 65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밑넓이와 옆넓이를 다 찾았기 때문에 뿔의 겉넓이를 구할 수 있다. 뿔의 겉넓이는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가 된다. 그래서 90 제곱 센티미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단위 마찬가지로 제곱 센티미터 된다라는 거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겉넓이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구의 겉넓이를 보도록 할게요. 기둥과 뿔의 겉넓이는 지금 같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옆넓이를 확인할 때는 전개도를 이용했다. 근데 구의 겉넓이는 같이 알아보지 않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구는 전개도를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구의 겉넓이는 다른 방식으로 구해야 됐다. 어떤 방식이었냐? 곡면을 평면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구의 겉넓이를 구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활동을 실시했었습니다. 귤을 이용해서 원의 넓이의 몇 배가 구의 겉넓이가 되는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의 겉넓이는 원의 넓이 곱하기 4가 됐었다. 구의 겉넓이도 마찬가지로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3번 구의 겉넓이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한 문제이긴 하지만 단위를 공부할 겸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구가 주어져 있을 때, 자, 구의 겉넓이 구하는 공식은 중심을 지나는 단면, 즉 원의 넓이에 곱하기 4를 해주는 거였다. 자, 그래서 구의 겉넓이는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5cm 곱하기 5cm가 됐다. 자, 그러면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5 곱하기 5 숫자끼리 곱해주지만 마찬가지로 단위 곱하기 단위도 해주어야 한다. 즉 5cm 5cm에 있는 cm 곱하기 cm를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100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된다. 자, 마지막으로 기둥과 뿔과 구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기둥과 뿔과 구에서 자, 기준이 되는 입체 도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둥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뿔과 구의 부피까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준이 되는 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다. 자, 그러면 이 기둥의 부피를 기준으로 해서 뿔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뿔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기둥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기둥의 부피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뿔의 부피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구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구는 기준이 되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둥의 부피인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9의 부피가 된다. 자, 이때 기둥 뿔 9의 부피, 즉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단위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문제 4번입니다. 기둥 뿔 9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어진 도형은 원기둥, 원뿔, 9가 함께 들어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기준이 되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원뿔의 부피를 구하고 9의 부피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기준이 되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야 되겠죠?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다. 그래서 밑넓이는 밑면의 모양이 원이고 지금 반지름이 4cm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4cm 곱하기 4cm가 되고 높이를 보면 높이 같은 경우에는 2r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4cm가 돼서 8cm가 된다. 자, 그러면 먼저 가로 안에 있는 파이 곱하기 4cm 곱하기 4cm를 해주게 되면 파이 곱하기 4 곱하기 4 숫자끼리 곱해주고 그 다음에 단위끼리 곱해준다. 즉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 그러면 16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되고 8cm는 그대로 곱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16파이와 8을 곱하게 되고 제곱 센티미터와 센티미터를 곱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센티미터는 3번을 곱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2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원기둥의 부피를 찾아냈다. 그러면 원뿔의 부피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원뿔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을 해주는 거였다.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12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를 해주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3과 128이 약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답을 적어주면 돼요. 3분의 12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약분이 되지 않을 때는 그냥 분수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9의 부피를 보도록 할게요. 9의 부피도 기준이 되는 원기둥의 부피에 몇을 곱해주면 된다? 3분의 2를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식을 정리해주면 3분의 2 곱하기 12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지금 3과 128이 약분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3분의 2 곱하기 128파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5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이렇게 해서 기둥뿔 9의 부피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위를 살펴봤을 때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듣고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가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언제나 환영하니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